정신없이 살다 보니 40살 미혼인 골드미스가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불쌍하고 걱정거리는 딸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요. 요즘엔 엄마한테 무슨 말만 해도 결혼부터 해라며 차라리 한 번 갔다 온 딸이 낫겠다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결혼 주는 엄마, 이해는 가지. 결혼 압박감을 주는 엄마, 이해는 가지만 사실 전 결혼이 두렵습니다. 혹시 어디 계시는지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님 지금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결혼을 계속 하라고 이렇게 푸싱을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잘 때까지 거의 하신다고 보면 돼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제 아버지가 실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절을 드리는데 제가 절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우리 딸 올해 결혼하게 해줘. 올해 결혼하게 해줘. 아, 피처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플러스로 아유 우리 딸 진짜 본인 죽기 전에는 꼭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죽었네 못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고서 장례식장 이제 어머니가 조문 오시는 분들이 남자인데 좀 총각 같다 하면은 거기 위주로 가세요. 음식도 뭔가 그쪽으로만 계속 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혹시 결혼하셨어요? 물어보고 그러다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40이 되면 그 여자는 또 출산을 또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건강에 대한 문제까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40이 됐다 보니까 애기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얼리는 방법도 있고 막 기술도 되게 좀 있어서 그것 때문이라면은 저 남편께서 네. 근데 첫째 애기가 늦고 하니까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또 사람으로 태어나 한 번 있는 인생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좀 다 해보고 가는 게 인생의 오. 그 참 맛이 아니냐고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후회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갔다 와도 좋다. 한번 그걸 느껴는 게 인생 아니냐 제가 이제 그랬었죠. 그걸 느껴는 게 인생 아니냐 제가. 그동안 이야기가 오고 갔던 그 짝꿍은 없었습니까? 남성분이. 아 결혼이요? 네. 있었어요. 어? 아빠가 아프니까 더 빨리 결혼을 해라고 엄마는 하셨는데, 아, 서두르셨겠구나. 예, 근데 제가 아빠가 아픈 와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게 뭔가 아직은 이게 내 짐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찬스였던 분도 떠나보내고,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도 좋은 분을 만났어요. 네, 만났었어요. 만났었어요? 네, 만났었었는데 최근에 만나신 분들을 오래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실은 삶에 너무 만족을 해요. 왜냐면은 진짜 30대 후반까지도 실은 조금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지금처럼 마음이 편한 적은 없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결혼이라는 게 약간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치열한 삶이? 그런 생각이 좀 부정적인 게 먼저 앞서면 안 되는데 실은 그래요. 삶이? 그런 생각 아닌가? 이 치열한 삶이? 좀 앞서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아빠를 보내고 만약의 경우 엄마가 그렇게 가시게 되면은 불효한 자식이 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이제 더 커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 엄마가 조금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니야 너 행복한 척 하는 거야 약간 그러세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친구들
엄마랑 언성 높이고 싸우진 않으세요? 엄청 싸워. 악바구니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아, 그런 싸가지 없는 말을 하셨어요? 예. 근데 엄마도 이제 너도 너 같은 딸 낳아봐라. 너도 너 같은 딸 낳아 있냐나!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이제 지금은 남은 시간을 엄마랑 좀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엄마가 안 믿으시고. 예. 그래서 안심을 좀 시켜주셨으면. 지가 할 말을 지가 안 되니까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주 그런 셉셉이 같은 느낌이 드네요. 셉셉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너 좋은 소리를 낼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원리들이 있어요. 되게 간단한. 그게 뭐냐면 멋지게 하려는 거. 그러니까 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멋지게 소리를 내려고 하는 머리에 상을 가지면 좋은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소리를 내는 원리는 find your voice. 너의 소리를 찾아라. 그러니까 자기 소리여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 소리로 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테너처럼, 바리톤처럼, 성직자처럼. 이런 소리들은 흉내는 내는데 나중에 되게 생명력이 없어요. 그리고 발전이 안 돼. 자,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자, 어머니는 지금 딸한테 이렇게 레슨을, 코칭을 하고 있어요. 야,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인간이 태어났으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성공은 안 해도 해볼 것들이 있어. 결혼하고, 애 낳고, 뭘 하고, 그런 게 있어. 난 너한테 그걸 해보라는 거야. 심지어 엄마가 그걸 잘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갔다가 와도 해봐. 거의 종교적 수준으로 엄마는 딸에게 지금 그 상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러면 되게 위험성이 몇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 딸의 반발심. 두 번째, 조급함. 그럼 이제 엄마가 나이가 더 드시고 엄마가 몸이 더 휘어지고 이러면 딸은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이거 하나 바란 건데 아버지도 나 결혼을 못하고 돌아가셨고 난 큰 불효를 짓네. 그럼 이제 조급해져. 그러면 이제 선택에 있어서 오류가 날 확률이 훨씬 올라가요. 그러면 문제는 이혼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생긴 엄청난 상처와 불편함과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엄마에 대한 걸로 돌아갈 확률이 엄청 높죠. 나 안 한다고 했잖아. 맞아. 걸로 돌아갈 확률이 엄청 높죠.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만 딸을 낳으시고 탯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었잖아요. 근데 지금 엄마는 딸하고 정신적으로 탯줄을 연결해 버리신 것 같아요. 이 사고의 탯줄을. 엄마가 정성스럽게 아이를 갖고 있다가 탯줄을 잘라서 아이를 온전하게 한 것처럼 성인된 아이의 상의 탯줄을 잘라줘야지 이 아이는 이제 자기 폐로 숨을 쉴 거거든요. 자기 입으로 영양 공급을 하고. 안 그러면 착한 아이일수록 부모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골마 터지거나 폭발하거나 싱크홀이 생겨서 밑으로 꺼져버리거나. 근데 좋아질 확률이 있죠. 그렇게 해서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어. 근데 너무 좋은 결혼이에요. 그거는 여성분들이 생각하기에 몇 프로 되실 것 같아요? 1%? 1%. 그래. 0.5. 0.5. 지금 경매입니까? 여기 지금 물건 좋은 거 나왔나요?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탯줄을 잘라서 좋아질 확률보다 탯줄을 연결해서 좋아질 확률이 너무 낮으니 기왕 인생 장사인데 어머니께서 딸에 대해서 바라는 상을 철거해 주시면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장사예요. 왜? 아주 자연스럽게 괜찮은 만남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그 상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삶이 펼쳐져도 딸의 삶은 꽤 괜찮게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탯줄을 내 아이 40에 자른다는 게 그리고 그게 나쁜 걸 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모든 걸 다 주는 거잖아요. 숨도 쉬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딸도
그걸 자기가 못 자르는 걸 거예요. 엄마의 모든 인생을 나한테 주는 거니. 네, 맞아요. 따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어? 어느 때는 오랑캐라고도 하죠. 오랑캐. 싸우니까. 아, 따님을 오랑캐라고 했다고요? 아, 왼수도 아니고. 그러면 오랑캐 하면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랑케야. 사랑하는 오랑캐. 저는 그냥 무심코 한 건데 우리 딸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힘들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고 이제 앞으로는 멀리서 한번 지켜보려고 해요. 근데 아마 잘 할 거예요. 사랑하고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고마워.